지난 6월 선원 12명을 태우고 제주 먼바다로 조업에 나선 어선이 밤사이 연락이 끊기며 해경이 급히 수색에 나섰던 일 기억하시는지요? 다행히 조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이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원인과 대책을 오늘 나종훈 기자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 제주 어선들의 위치 미보고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선들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또 풍랑특보 발효 시에는 12시간마다 하루에 2번이죠.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의 위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이이지 접경수역 등 제주에서 1000km 가까이 떨어진 타이베이 인근 특정 지역으로 먼바다 조업에 나갈 경우에는 하루에 3차례 위치를 통보해야 하는데요. 사실 바다가 워낙 변화무쌍한 곳이라서 어선이 안전하게 조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이 기준 시간 내에 어선들은 무선 통신 장비나 위성 전화 등 가능한 통신 수단을 써서 위치를 보고해야 하고요. 이를 따르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위치 미보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3건에 불과했던 위치 미보고 사례는 올해 4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에만 50여 건이 집중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서 현재는 면제 처리가 되긴 했지만 2억 5천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렇게 어선들의 위치 미보고 사례가 급증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먼바다에 나간 어선들과 그리고 무태에 있는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해경과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어선에는 여러 통신 장비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무전기 형태나 또는 전화기 형태의 통신 장비가 있는데요. 먼바다에 나가면 이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게 어민들의 주장이자 불만입니다. 통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좀 크게 보면 어선에는 VHF 그리고 SSB 또 위성전화 등 직접 음성 통신이 가능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VHF는 단거리 무선 통신 장비인데요. 이 라디오로 치면 FM 주파수와 비슷해서 통신 감도가 좋지만 통신 거리는 50km 내외로 짧아서 제주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먼바다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에겐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게 이 SSB라는 통신 장비입니다. 라디오로 치면 일종의 AM 주파수라서 감도는 좀 떨어져도 재원상 1,5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도 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SSB란 통신 장비가 최대 1,500km까지 무전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무전을 받는 수협 제주 어선안전조업국의 수신 최대 거리가 600km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되지 않죠. 이 안테나 높이가 낮기 때문인데요. 현재 25m 높이의 안테나를 70m 정도까지는 높여야 1,500km 거리까지 수신할 수 있는데 현재 제주 어선안전국이 위치한 제주시 서부두 주변 부지가 워낙 협소하고요. 또 인근에 11층 규모 아파트도 있어서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이 SSB 장비에 맞춰서 안테나를 70m 높이까지 높게 설치하려면 어선안전국을 애월항으로 옮겨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비 등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 통신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이 문제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SSB라는 장비는 정부가 어선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일종의 법정 의무화 장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어선 현대화와 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3년 전부터 이 SSB 무선 장비 기능과 그리고 위치 발신 기능을 합친 디지털 자동 위치 발신기, 영어로 하면 DMF-HF라는 장비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 장비가 최근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말썽이라면 고장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디지털 자동 위치 발신기는 이 무전 기능 외에도 최대 1,500km까지 어선의 위치를 10초마다 한 번씩 자동적으로 보내는 기능이 있는데요. 네. 아주 먼 거리까지 위치 신호를 계속 보내다 보니 전파 출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 때문에 어선 내에 있는 다른 전자장비에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전파 간섭 현상, 유기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고장을 유발하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설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의무화한 법정 장비를 설치했더니 다른 무선 통신 장비는 물론 이 레이더나 어군 탐지기, 심지어 이 조종할 때 쓰는 자동 조타기까지 조업 도중에 수시로 고장이 나면서
이후에 막대한 수리비는 물론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장비를 보급한 정부나 제조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제조사는 우선 이 장비가 먼 거리까지 이 신호를 보내야 하다 보니까 이 전파 출력이 세다. 그래서 일부 다른 장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이 고출력 전자장비를 쓸 때 이 접지라는 게 달려 있거든요. 콘센트 옆에 이제 쇠로 된 부분인데 이 접지로 다른 곳으로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이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선은 대부분 FRP라 불리는 강화 플라스틱으로 건조돼 있어요. 아시겠지만 플라스틱은 전기가 통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접지해서 남는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전파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제조사 측에서는 AS 요청 등이 들어오면 어선 한쪽에 일종의 접지를 만들어서 전파 간섭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위치 발신기를 보급한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어민들의 민원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제주를 찾아서 현장 검증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답변할 때 이제 어선에서 사용하는 통신 장비에 위성 전화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것도 말썽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위성 전화는 말 그대로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통신하는 전화기를 말합니다. 인공위성으로 통신을 하다 보니까 거리에 제약이 없는 게 특징인데요. 다만 이 정부의 지원 대상 장비가 아니라서 한 대당 설치비는 한 500만 원 정도, 그리고 통신 요금도 1분에 1,500원 정도로 비쌉니다. 그렇더라도 이 거리 제약도 없고 통신 감도가 좋아서 먼바다 조업에 나서는 어민들은 이 위성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주 연근해 어선 330척 가운데 297척이 위성 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대부분의 어선이 설치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위성 전화를 설치한 어선들은 이 전화를 통해서 위치 보고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또 무태 있는 가족과 통화도 하고 물품 보급을 받을 때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 어민들이 사용하던 위성 전화가 지난 4월부터 돌연 먹통이 됐습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인공위성이 고장났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어민들이 주로 쓰던 위성 전화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발사한 투라야라는 정지궤도 위성을 사용했었습니다. 이 투라야라는 인공위성이 노후화됐고 수명이 다하면서 고장이 난 거죠. 때문에 이 투라야 위성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 갈치를 주로 잡는 이 제주 어선들은 전국 어민들 중에서도 가장 먼 거리까지 조업에 나서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제주와 1,000km 남짓 떨어진 타이베이 인근 해역까지 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린 무선 통신 장비는 수신 거리가 안 되고 위성 전화도 먹통이 되면서 이 통신 두절, 위치 미보고 사례가 잇따랐던 겁니다. 자, 위치 보고가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어선 그리고 어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그렇죠. 문제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해결 방법은 없나요? 우선 어선안전조업국이나 해경에서는 이 단기적인 해법이 없어서 이 무선 통신 도달 거리에 있는 어선에게 중계 연결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제주 어선안전조업국이 제주 한 8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조업하고 있는 어선과 연락을 하고 싶다 하면 네. 500km 정도 떨어진 어선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지금 A 어선이 타이베이, 타이완 인근 해역에서 넘어간 것 같은데 무전이 되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또 그럼 그 어선이 A 어선에게 또 300km 떨어져 있는 A 어선에게도 무전을 취해서 그 소식을 물어서 건너서 전달해주는 방식입니다. 그야말로 임시방편이죠. 현재 이 국내 몇몇 통신사들이 고장난 기존 투라야 위성 말고 다른 위성을 활용한 전화를 개통하면서 어민들을 대상으로 이 설명회를 열었고 또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민들은 또 다른 위성 전화를 가입하고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먼 바다에서도 원활한 통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대체할 다른 위성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역시 가입 시에는 500만 원 가량의 설치비가 필요합니다.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이 제주 어민들은 어선 안전이 달린 문제인 만큼 이 새로운 위성 전화를 설치할 때 제주도 또는 행정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이 제주도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내년 예산으로 일정 부분이라도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어민들은 기존 투라야 위성전화를 판매했던 국내 통신사를 상대로 이 계약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일을 하는 어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좀 잘 살펴보고 이걸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